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후에 모습을 감췄던 김건희 여사가 153일 만에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 방한한 캄보디아 정상 배우자를 맞이하고 공식 오찬에 참석을 한 거죠. 총선 앞두고 명품백 논란 불거졌고 비공개로 자맹을 이어오던 김 여사 등장에 지금 시선이 모아졌는데 여권 고위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이제 본격화된 만큼 더 이상 숨어 있지 않고 떳떳하게 수사받고 결과에 책임지겠다는 당당함을 뜻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잇따른 정상 외교를 앞두고 배우자 역할을 계속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관건은 이제 국민 여론입니다. 5개월 비공개 행보의 원인이 됐던 명품백 논란, 또 주가 조작 의혹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죠. 이런 부분은 이제 부담이고 검찰의 소환 가능성이 거론되는 중에 검찰 인사가 있었다는 점에서도 좀 시기가 미묘하다. 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국민의 마음을 얻는 활동이 중요하다. 국민이 만약 싫어하게 된다면 더 싫어하게 된다면 야당에게 특검의 명분만 더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걱정하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 해명을 보면 그동안 외국 경상들 왔을 때 그쪽 배우자하고 행보는 해 왔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사진 등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적절한 시점에 이제 사진을 공개한 이런 모양새가 됐거든요. 우리 하은기 부대변인 이거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은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민정수석실 설치하면서 이거 사정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민심을 청취하기 위해서 그렇다. 일주일 동안 청취한 민심이 이거예요. 결국 민정수석실 설치해서 한 게 뭐냐면은 대통령이 수정컨대 일선 검사들 이력서나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민정수석실이 설치되고 난 뒤에 1, 2주 동안 나왔던 변화라는 건 검사들 인사한 거 말고 없어요. 민심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 뭐 적절한 시점이니까 이제 사진을 공개한다. 어느 국민들이 이거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총선 패배하고 난 뒤에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지금 뭐 여전히 자기 권력, 자기 헤게모니, 자기 이니셔티브, 자기 자리 보전 뭐 이런 것만 관심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김건희 여사 이 활동 재개로 불거진 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또 뭐 활동 재개를 안 하고 계속 또 있는 것도 모양새가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소개해드렸던 MBS 조사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31인데 민주당은 175석을 거둔 것과는 또 정반대로 지지율은 27%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7%인데 이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은 직전 조사에서 27, 직전 조사에서 27, 이번 조사는 28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주 1%포인트지만 지지율이 바닥을 쳤다. 그다음에 두 번째, 언제까지 숨어 있을 수가 없는데 또 수사 라인도 바뀌었기 때문에 좀 든든하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도 있고 또 이원석 검찰총장도 9월이면 나가고 또 당분간은 또 박성재 장관이 있고 용산 대통령실에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있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김건희 여사의 수사와 관련돼서 좀 준비됐다. 대응 가능하다. 이런 판단하에 임기간이 뭐 3년 가까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러면 해외 순방 안 나갈 겁니까? 그래서 이제는 뭐 비판이 쏟아지더라도 대통령의 기조는 분명해졌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거부할 것이다. 검찰 수사를 우선할 것이다. 그리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논란이 없도록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그래서 대응이 됐다. 그렇게 이제 판단하거든.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하나 빠져 있어요. 이렇게 숱한 비판을 받더라도 야당 대응은 가능할지 몰라도 국민 여론이 문제입니다. 이 국민 여론을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것은 남아 있는 거죠. 하나만 더 첨부하면
언제까지고 숨어 있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활동 재개하고 싶으면 김건희 여사가 직접 논란에 대해서 사과하고 제2부속실도 설치하고 공적인 테두리, 제도적인 테두리 내에서 정상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눈치 보다가 갑자기 이제 뭐 잠잠해질 것 같으면 김건희 여사가 쓱 나왔다가 여론 안 좋아지면 쓱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민정수석실도 없앴다가 설치했잖아요. 김건희 여사 활동하고 싶으면은 제도의 통제를 받는 제2부속실도 설치하고 하라는 얘기죠. 계속 숨어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원기 부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좀 시기가 좀 미묘하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구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 그 장모 이제 그 가석방도 보면 어버이날에 맞춰서 이렇게 돼서 오히려 그 논란이 됐잖아요. 어버이날 선물이 아니냐. 효자라고 칭찬들이. 근데 이번에도 그 조국 혁신당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뭔가 중앙지검장 바꾸고 이런 과정에서 또 그 김건희 여사가 이제 공개 행보를 재개를 하니까 시기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조국 대표가 김 여사가 나서도 될 만큼 정리가 끝났다는 것일까? 아니면 국민에 맞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결기인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오해를 사는 게 있다는 거죠. 예, 그 부분은 이제 뭐 그런 오해나 이런 것들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근데 지금 그 공개 행보라는 게 외교지 않습니까? 국가 원수의 외교인데, 외교라는 거는 물론 이제 국내 정치적인 상황들을 어떻게 고려해야 되나의 문제도 있지만 상대 국가에 대한 그런 배려도 당연히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상대 국가는 그 영부인이 있어요. 상대 국가의 국가 원수와 영부인,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가 원수와 영부인 같이 사진을 찍는데 사진이 상대 국가에는 나오고 우리나라에는 안 나와야 되냐는 거죠. 상대 국가는 자기들의 어떤 프로토콜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그거를 뭐 일방적으로 무시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뭐 어떤 정치적인 사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건 없는 걸로 하시죠. 이런 외교 프로토콜이 과연 가능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순수하게 국내적인 문제만 가지고 어떤 활동이다, 그러면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일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외교라는 겁니다. 외교는 결국 상대 국가의 그런 입장까지도 존중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국가 원수 내외가 그 활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까지 마치 그 어떤 타이밍과 뭐 오비일학적인 이런 분석을 하는 게 저는 그거야말로 어떤 프레임 공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위세롭게 등장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세롭게. 네. 그러니까 새를 쫙 보여줬잖아요. 아하. 검찰 인사 싹 해버리고, 예, 장모 딱 이렇게 풀어주고. 그러면 그것도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는 걸로 봅니까? 그렇죠. 사전 정지 작업을 딱 했는데 이게 보면 굉장히 세력을 확 가시화하는 그런 형태잖아요. 네. 그리고 새 과시 딱 한 다음에 짠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안전장치로 그동안 국민들이 계속 요구했고 대통령도 할 것처럼 얘기한 뭐 그런 제2부속실 여전히 안 만든 상태에서 짠 등장하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야 그냥 단순히 그냥 살아있네 정도가 아니고 야 이분 위세가 여전히 대단하구만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효과를 실제로도 노린 것 같아요. 이거는 국민의힘 지지층이랑도 기싸움하는 거예요, 대통령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검찰 인사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보건대는 그나마 몇 안 되는 친윤 그걸 또 반으로 또 쪼개버린 상태인데 국민하고 거의 맞서겠다라는 그런 좀 시그널로 이렇게 딱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위세롭게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찾아보니까 국어사전에는 그런 단어는 없고요. 위세를 부리며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논란을 이제 없애려면 결국은 박힌 중앙지검장을 포함해서 검찰 수뇌부가 지휘부가 이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행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금 새로 이제 검사장이 된 분들하고 오찬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검찰의 존재 이유를 성찰하자.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고통의 바다에 뛰어들고 사람이 걸어가는 인생은 꽃길이 아닌 가시밭길이다. 검찰은 옳은 일을 옳은 방법으로 옳게 하는 사람들이다. 결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이 부분은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검찰 인사하면서 한 가지 중요하게 놓친 포인트가 있어요.
제2의 윤석열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원석이 제2의 윤석열. 아니요. 이원석 검찰총장은 타이밍을 놓쳤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미 지난번에 이제 기자들이 딱 해서 7초 동안 그 함구할 게 아니고 예. 그때 바로 대통령을 맞받아 쳤어야 되는 거죠. 그게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다른 이원석 검찰총장의 모습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미 한번 타이밍을 놓친 거고요. 제가 보건대는 수사팀 중에서 아무개가 김 여사 반드시 잡겠다 이렇게 하고 나서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분이 아마 영웅이 될 것이고 그분은 제2의 윤석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좀 반론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저는 이 이야기는 진짜 꼭 드리고 싶은데 이원석 검찰총장님 지난 2년간 뭐 했습니까? 뭐 수사 제대로 뭐 했나요? 저는 그게 너무 의구심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과거에도 뭐 한동훈 위원장이 어디 나와가지고 과거에 뭐 국정농단 수사하는 거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된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왜 100분의 1만 수사하는 거죠? 지금 수사해야 될 게 산더미처럼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도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 그거 좀 돌아보시고 그리고 뭐 앞으로 이렇게 선문답 같은 멋진 이야기 할 거면 본인의 행동으로 판단으로 먼저 그런 자격을 보여주시면서 하셔야지. 그러면 저분이 진짜 그 정의로운 검사로서 뭘 하려고 하는데 뭔가 이게 그 외압적인 게 있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2년 동안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했다는 느낌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정말 이번에 뭐 인사를 하고 그거는 뭐 여야를 가리지 말고 뭐 아군 정권 가리지 말고 정말 그 냉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그렇게 수사될 수 있는 그런 검찰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고대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도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저도 이제 데이터로 분석을 하지만 이 법조 관계는 저 출입하는 기자들이 얘기를 많이 들어봐야 되거든요. 제가 일부러 한 뭐 4-5명 오랫동안 법조 출입을 해왔던 뭐 팀장급 그런 기자분들하고 좀 통화를 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물어봤는데 이 이야기를 해요. 왜 이번에 김건희 여사 관련 건으로만 인사를 했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비롯해서 지난 정부 수사가 총결된 게 있느냐. 그거에 대한 책임도 묻는 거다. 그래서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가령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뭐 서울법대도 아니고 말 그대로 일각에서 알려진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매우 가깝다. 그렇지 않대요. 법조팀장들 이야기는. 오히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로 인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고검장의 그때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일 때 인사가 나서 고검 대변인으로 왔는데 정말 이 사람은 자기가 할 일을 가리지 않고 신속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전주지검장으로 있을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사위 예. 서모 씨의 수사도 했고 그다음에 수원지검 성남시청장으로 있을 때는 이재명 대표의 성남 FA 사건도 수사했고 이 사람이다. 신속하다 이 사람. 그리고 이창수 정도가 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정말 자기 소신껏 뭐 포토라인에 세우지는 않더라도 소환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을 아해서 빨리 좀 신속하게 이재명 대표 수사나 지난 정부 수사도 빨리 뭐 좀 종결을 하자.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제 원영섭 전 단장이 이제 법조인 출신이시잖아요. 법조인이시잖아요. 변호사신데 이 용산 대통령실의 반응이 법조 출입 기자들의 의견은 뭐냐면 수사 종결된 게 하나도 없는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오히려 상당히 이번 인사에 또 지금 곧 또 인사가 추가적으로 있을 겁니다. 인사에 적용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댓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고는 본인이 지고 뒤처리는 윤 대통령이 하고 김건희 여사는 뭡니까? 이런 의견이 있고요. 검찰 인사 끝나자마자 등장하는 거 너무 속보이는 거 아닌가요? 조선의 사랑꾼 윤석열 대통령님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자, 장모 빼주고 부인 감싸고 너무합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반면에 자, 민주당 하는 걸로 봐서는 김건희 여사 논란은 죽거나 구속돼야 끝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의견 올려주신 분도 있습니다. 소환 조사가 불가하다는 결론이 났으면 아무리 수사 검사가 바뀌더라도 김건희는 소환에 응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절대 소환 조사 없이 서면 조사 그리고 불송치 끝.
이게 용산의 전략일 듯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인사와 관계없이 해야 할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할까? 이것도 관심사예요. 근데 뭐 그 얘기도 했잖아요. 이번에 국민의힘의 수석 대변인 된 검사 출신 당선인은 뭐 서면 조사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뭐 김건희 여사 논란이 죽거나 구속돼야 끝나는 건 아니고 정상적으로 만인에게 평등한 법이 그냥 집행되면 치해법권이잖아요. 완전 소환 조사도 한번 안 하잖아요. 구속이 문제가 아니라 조사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이고 잘 모르겠습니다. 전 검찰이 별로 믿기지가 않아요. 왜 지금까지는 그럼 왜 안 했냐 이 말이에요. 이거 지금 계속 뭉개고 있으니까 특검 얘기가 나오는 거고 검찰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인사하고 난 뒤에 이게 뭐 지금 당장 수사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발생한 논란이 지금 몇 년, 뭐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벌써 몇 년인 것이고 이 명품백 같은 것도 지금 작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수사라고 이걸 계속 뭉개고 뭐 미루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검찰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특검을 하자는 여론이 그렇게 높은 것이고 저는 이게 무슨 정권이나 검사들이 적당히 우회해서 돌파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하고 최고 앙숙이 누군지 아시죠? 안철수 의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려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하다. 안철수 의원님 감사합니다.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 시 소신에 따라 찬성 표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안철수 의원님께 감사합니다. 여당 내에 용기 있는 의원들이 더 많았으면 합니다. 뭐 다른 의원들하고 이제 함께 칭찬을 한 건데 아시겠지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때 안 의원 욕설 두고 이제 설전을 벌이다 급기야 이제 안 의원이 이 대표 제명운동까지 벌였던 적이 있고요. 또 식당 옆 칸에서 우연하게 이제 점심을 먹게 됐는데 안철수 씨 조용하세요 이렇게 고함치는 소동까지 벌였던 두 사람입니다. 정말 악연이랄까요, 앙숙이랄까요 이런 사이인데 어쨌든 안 의원이 대통령이 특검법을 받아들여야 된다. 재의결 시 찬성표를 던지겠다. 그래서 진행자가 정말 변함이 없냐 입장이 이렇게 물었더니 안 의원이 제 소신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특검법 표결할 때는 또 표결장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는데 문제는 대통령이 이제 결국 그 재결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표단속이 문제인데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안철수 의원에게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비겁하게 굴지 마. 이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기명 투표로 진행이 되잖아요. 예. 재의결 때는. 그러니까 무기명 투표니까 실제로는 반대해놓고 나와서는 저 찬성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안철수 의원이 비겁하게 나올까 봐 제가 보건대는 미리 좀 경고를 날린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데 뭐 제가 보건대는 뭐 안철수 의원은 뭐 혹여 그럴 수 있으나 국민의힘의 의외로 좀 반란표가 꽤 나올 수 있는 지금 환경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표결에 참여하게 될 뭐 의원들 중에 공천 못 받은 분들도 꽤 있고 뭐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떠나서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국민 여론이 워낙 이제 압도적으로 지금 찬성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라서 그것에 어긋나는 선택을 하기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울 것이다. 향후에 본인들을 이제 정치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영구 집권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은 이제부터는 사실은 포스트 윤석열 체제 때 기회를 봐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란표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 이제 낙선자가 한 59명쯤 국민의힘 내부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중에 본회의에 참석을 안 해버리는 것도 변수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로 표단속은 물밑 아래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낙선자들도 이렇게 어쨌든 여당이기 때문에 대통령께 협조적으로 대통령의 의사를 잘 받들어서 어떤 표에 들어갈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또 뭐 여러 가지 뭐 공공기관들 비어 있는데도 많고 그러니까 공공기관장이라는 떡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유인 요소는 분명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낙선했다, 내가 낙천했다 이런 거 가지고 에이 뭐 하면서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은 좀 저는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의원한테 하는 이야기는 뭐 경고도 아니고 뭐 감사도 아니고 그냥 놀리는 것 같아요. 그냥 또 예, 항상 이해시키려고 그 이준석 대표나 안철수 의원한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뭐 이준석 대표가 일단 어떤 사유든 자기 이름을 올리는 걸 별로 그 유쾌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또 이런 게 뉴스거리가 또 되잖아요. 이준석 대표는 또 재밌는 뉴스거리 하나 만들어서 또 좋게 생각하는 건데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자기가 최상병 특검에 이렇게 그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거는 어쨌든 대통령께서 명시적으로 그거는 거부권 행사를 시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발을 하시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 하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뭐 안철수 의원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거를 뭐 들어가서 실제로는 이제 그 투표를 하고 거기에 반대돼서 이야기하고 뭐 그러실 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안철수 의원 입장도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대선은 2년 뒤인데 윤석열 대통령 임기는 3년 남았거든요. 예. 대선은 이제 3년 뒤인데 이 안철수 의원의 국회의원 임기는 4년 남았다 하더라도 대선에 사실은 등장해야 되는 시점은 더 빨라지거든요. 예. 대통령 임기보다도 남아있는 임기보다도 저는 안철수 의원이 달갑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자꾸만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의원을 부각시킨 게 만에 하나 박영선 앵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험이 많으시니까. 만약에 이게 가결이 됐다 그러면 가결한 무기명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안철수 의원이 집중 타겟이 될 거예요. 본인이 소신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안철수 의원은 앞으로 대권 행보에 바로 이제 그냥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운 인물, 뭐 또 이재명 대표의 또 더불어민주당의 야권의 이 또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의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힘을 실어준 국민의힘 의원 뭐 이렇게 되거든요.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좀 안철수 의원이 물론 이제 소신이라고 하니까 이 소신에 대해서는 존중하지만 그 입장도 그대로 유지될지 아니면은 고민했습니다. 선당 후사죠. 뭐 이렇게 돼서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 댓글 중에 이런 그 의견 올려주신 분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재의결할 경우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수직 상승할 것 같다. 통과시키면 이런 댓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제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 당선인을 꺾었잖아요. 그것도 이변이고 파란이라고 하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그 표단속을 한다고 해도 정말 그 낙선자나 이런 분들 중에 이게 국민의힘이 살 길이 이 길이다라고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딜레마인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선 주자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건데 뭐냐면 정치인들이 사실 감이 있거든요. 느낌이 뭐냐면 이거는 뭉개고 넘어갈 수 있는 이슈다. 뭐 지나가는 이슈다. 이거는 돌파하지 않으면 계속 따라온다. 이 감들이 다 있어요. 최상병 이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거 그냥 계속 흐지부지하게 가면은 이 정당으로는 대선을 못 치러요. 이거 대선 때까지 계속 가거든요. 너네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막 은폐하고 이렇게 공격하면은 속수무책이에요. 근데 그 국회의원들 다 알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아까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가 3년 남았는데 이거 재결 왔을 때 만약에 가결시켜버리면 그냥 대통령 숨통 끊는 거예요. 사실은 그 국정 운영 동력을 그냥 끊는 거예요. 이 딜레마 속에서 대선 주자로서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이번에도 그냥 부결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이준석 대표도 TX 프레스라고 했잖아요. 결국 탄핵 열차를 얘기하는 건데
그 이유도 사실 좀 걱정되는 대목도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당원들이나 정치인들한테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든 그거는 막기 위한 그런 이제 정치적인 기제가 작동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추경호 원내대표가 진짜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